전장은 위험성과 공포, 불안, 불확실성과 마찰의 연속이다. 싸워 이기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장. 긴장과 불안으로 공포에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 반면 전혀 개의치 않고 용감히 싸워 승리를 이끄는 장병들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 We all had fear. 여기에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 지금부터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비밀이 밝혀집니다. 2011년 육군 훈련소, 이제 막 입대한 훈련병들이다. 징병검사 3급 이상, 대한민국 군인의 평균 체력을 가진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 지금부터 훈련병들은 사격, 폭발 등 실제 전장과 흡사한 상황을 체험하게 된다. 첫 번째 훈련병의 평소 심장 박동수는 63에서 66. 체험이 시작되자 총소리와 폭발 소리에 훈련병의 심박수는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다. 체험 참가자 대부분이 평상시 심박수에 비해 평균 33%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낯선 상황이나 전혀 새로운 것들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다면 누구나 긴장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집중력과 전투 의지를 높여줘서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긴장과 심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대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능 장애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공황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좀 긴장했고 정말 소리가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많이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전장은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I'm shaking so goddamn much. I feel like I'm dancing. 지형, 기상 등 자연 환경은 물론 Navy Beach Battalion, sir! I gotta clear these obstacles! Make holes for the tanks! All the others, boundaries is a channel! 시시각각 변하는 전투 상황과 Driving. Gear up. Fall in. 인간관계까지 맞물려 평소보다 3배에서 8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므로써 전투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로를 극대화시킨다. 부상과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각종 마찰과 위협이 증가하는 전장. It's quite a view. Yes, it is. Quite a view. 이러한 전장의 실상은 전투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전투 및 군사작전 환경 속에서 받는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들이다. Move!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now. Don't touch it.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인체의 정상 방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경우에는 불안과 공포, 행동장애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처음 전장 체험을 한 직후 체험 참가자들은 바로 집중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소문자 D 옆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테스트 결과 전체 작업량이 평상시보다 약 15% 감소했고 정확률 또한 유사한 정도로 감소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장 체험이 병사들에게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유발시켰고 이로 인해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전장 상황에서는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각 능력, 판단 능력, 결심 능력 등이 떨어져서 전투 역량을 저하시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전장의 경우 장병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평상시와는 다른 부작용과 행동을 보이게 된다. 춥고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가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거나 메스꺼움과 구토, 현기증과 실신이 일어나기도 한다. 멀쩡하던 손발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거나 시각, 청각에 문제가 생기고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극에 달한 불안과 공포로 공황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전장 환경 속에서 겪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때론 부대원 전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 We lost a lot of people. It doesn't take too many days of that, and you change dramatically.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꼭 한 번 거쳐야 하는 너무 매워. 아찔한 경험. 육군훈련소 화생방 훈련장. 화생방 체험을 처음 하는 훈련병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1그룹의 체험자들. 노란색의 가스가 새어나오자 한두 명이 토하고 눈을 비비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훈련병들은 곧 여기저기서 조금씩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그룹의 체험자들 차례. 똑같은 노란색의 가스가 같은 양으로 새어나오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똑같은 가스지만 1그룹과 2그룹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 눈, 코 엄청 따갑고 장난 아닙니다. 저는 견딜만 했는데 옆에 동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듣기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직접 해보니까 참을만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가스에 1그룹만 고통을 느낀 이유는 대체 뭘까? 그런데 사실 이 가스는 색깔만 있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룹 1에서 처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2명은 미리 설명을 듣고 연기를 한 것이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훈련병들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룹 2의 경우 13명 중에 1명, 그룹 1의 경우 13명 중에 6명이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고통에 대해 훈련병들 대부분이 실제로 신체적 증상까지 보인 것이다. 전장 상황에서는 유언비어들이 쉽게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과대평가하고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전쟁사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44년 6월 12일) 프랑스 카랑탕 전투에서 적탄에 맞은 한 중사가 진지를 빠져나와 치료소로 뛰자 분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를 쫓았다. Who gave that order? Goddamn. 주위 병사들도 적의 기습으로 부대가 위기에 빠진 줄 알고 후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때 누군가가 철수 명령이다라고 외치자 연쇄적으로 철수를 외쳐 결과적으로 미군 제502연대 1대대는 완전히 패주하고 말았다.
19세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지치고 공포에 쌓여 겁을 먹고 있던 오스트리아 병사들은 한때의 먼지 구름을 보고 독일군으로 착각했고 부대 전체가 공황에 빠져 부대가 와해되었는데 사실 그 먼지 구름은 돼지떼였다. 통계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10에서 20%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You get to the point and you just don't give a damn. 즉, 전장에서 전투원이 겪게 되는 실질적인 적은 적의 총검이나 총탄보다는 개인의 마음속에 감춰진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소속 근무 쓰면서 진짜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서가지고서는 제대로 서가지고서는 근무도 제대로 못할 정도 됐었는데 그 고참이 앞에서 총을 전개하고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안 나가니까 너무 당황해갖고 운 거예요. 울었어요. 너무 긴장하니까 방아쇠를 못 풀고 먼저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해서 해안포 도발을 감행해와 사육훈련 도중에 갑자기 주변으로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계음과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된 공격으로 군장병 2명이 숨지고 민간인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1초도 채 안 걸렸을 법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Because you have guns shooting from everywhere, you don't know where it's coming from. And you're hiding and trying to, everything like that. So I was scared, to be honest with you. I was scared like everybody else. 그렇다면 이러한 전장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투 프로로서 전장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The one on left! Get off the beach! 6.25 전쟁, 베트남전, 강릉 대침투 작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공포, 피로 등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은 전체 인원 가운데 95.6%나 되었다. 즉, 전장 환경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느끼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I think everybody had fear. I think there's people that can handle fear.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라자러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크게 통제, 접근성, 가치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전장 환경에서는 무기나 전투 상황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경우다. Shooting prison, that'd be okay. That's against the goddamn rules. Yeah, well, the goddamn rules just walked off with you and your friend. 둘째,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경우. 전장 환경에선 전우와 부대의 결속력이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투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무기와 전투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I was here, and I was with the only brothers that I have left. And there's no way I was going to desert them. 강한 전우애와 부대 결속력.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전장 환경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전적인 교육 훈련만큼 전장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평상시 처방약은 없다. 개인 전투 기술과 주특기, 방독면 착용법 숙달 등을 통한 자신감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대 위나 높은 곳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과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실제 전투 현장과 같은 훈련장에서 끊임없이 간접적으로나마 전장을 체험하고 전투 기술을 완전 숙달하여 필승의 자신감을 갖춘 병사들은 그 어떤 적도, 그 어떤 상황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장체험 훈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똑같은 전장체험 훈련을 실시하였다. 같은 상황이지만 참가자들의 심박수는 현저히 낮게 나타나 1차 체험에 비해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장 체험이 되풀이될수록 참가자들의 심박수는 정상에 가까워졌다. 1차 체험에서 심박수가 가장 높았던 훈련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고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전장 체험 후 다시 한번 집중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작업량과 정확률이 약 12%가량 상승했다. 반복된 훈련과 경험이 불안감과 공포를 줄이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인 것이다. 끊임없는 반복 훈련으로 사격 훈련 당일 날에는 드디어 우리가 나설 무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한 발만 쏴봐라. 그러면 우리가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전우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전승불복이라는 구절이 있다. 전쟁의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무궁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평소 다양한 훈련 상황에 노출되면 될수록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전장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악조건 하에서 불규칙한 시간대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장 상황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병들이 다양한 우발 상황 속에서 각종 전투 난관을 극복해보고 개인과 부대 능력의 한계를 체험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떠오른 생각은 평소 배운 훈련뿐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숙달할 수 있었던 그 나날들이 그 당시에 바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So we have already had this training before we come to Iraq or Afghanistan. It doesn't give me, I mean, I have more confidence in myself. You know, I'm like ready and ready to go. And in case if we get attacked, I'm ready for it. It make me pump up. Like, okay, yeah. 현재 적포탄에 의한 피해 상황 보고 가라. 실전적인 교육 훈련의 반복은 전장 간접 체험 효과가 있어 전장 환경 속에 투입되기 전에 받는 일종의 예방 접종과도 같다. 평시 땀 한 방울이 전시 피 한 방울과 같다는 평범한 진리야말로 내 자신과 부대, 조국을 지키는 최강의 보루다. 전쟁의 환경은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전장 환경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듯 평소 강인한 체력 단련이야말로 전장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필수 요건이다. 3일 전 전장 체험 당시 실시했던 또 하나의 실험. 모두 처음 하는 체험이지만 동반 입대한 전우, 형제, 그리고 소대장과 함께 체험장에 들어갔던 훈련병들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심박수를 나타냈다. 특히 소대장과 함께 체험했던 장병들의 경우 지휘관이 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y won't understand why we do it. They won't understand
It's about the men next to you. And that's it. 이렇듯 상관에 대한 믿음과 지지, 상호 신뢰를 통한 부대원들의 결속력은 전장 환경을 극복하고 때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용기와 전투력의 원동력이 된다. 평상시에 화합 단결된 병영생활 자체가 또 다른 전투 준비의 현장임을 잊지 말자. 집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군대에서는 전우가 가장 중요하죠. 서로 같이 생사를 나눠야 되니까. 그 전우가 쓰러졌을 때 어떤 사람이 적을 향해서 총을 안 놓겠어요. 자꾸 옆에서 뭐 저기가 쓰러지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 쳐요. 걸리기만 해봐. 정말 물불 안 가려요. 악이 생겨요. 악이라는 게 뭐냐면 더 이제 화두하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내 전우가 죽는다. 좀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장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명확한 가치와 신념, 즉 정신전력이다. 6.25 전쟁 당시 3년여간의 치열한 전쟁, 수많은 전투와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병들이 겪었던 스트레스는 이라크 전의 미군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의 무기와 전력은 지금의 미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는데 왜 이들의 스트레스가 더 적었을까? 바로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념과 가치관이 분명했고, 그로 인한 전투 의지와 필승의 신념 역시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내 가족과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위해 반드시 싸워 이기고야 말겠다는 강한 신념이 전장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전장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승리의 영광을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장의 두려움에 굴복한 패자가 될 것인가? 평상시 훈련과 준비가 전장의 승자를 결정짓는다. 실전적인 교육 훈련의 반복과 뜨거운 전우에 강철 같은 체력과 정신 전력으로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육군. 전장을 지배하는 진정한 승리자, 바로 우리다.